어떠세요, 선생님들? 이 책에는 말주머니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죠?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 진짜 멋지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청소년기 아이들부터 이렇게 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오늘 주제를 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 주제는 나를 세상으로 이끄는 존재. 나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주제보다는 나를 세상으로 이끄는 존재.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요즘에 은근히 애들이 안 쓰기도 하고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걸 그들의 소통 위에서 있는 사람 위에서 내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무슨 책이지? 네, 꼭 블로드 만지는. 그래서 이게 책값이 상당히 나갑니다. 우리 눈다시라고도 하고, 눈다시라고도 하고, 이런 되게 느낌이 다르죠. 네. 되게 부드럽고요. 색감도 굉장히 달라요. 선생님 재질이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해요, 작가들한테. 제발, 니네 종이는 뭘 쓰는지. 그러니까 외국 작가들은 선생님 그 재질도 밝히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 작가들이 제일 많이 밝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밝힌 것 중에 차이나 잉크가 있어요. 차이나 잉크가 뭔지 아시죠? 차이나 잉크, 그다음에 걔네들은 크레용과 크레파스를 다르게 써요, 선생님. 우리는 크레용, 크레파스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네, 근데 크레용에는 선생님 오일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크레용은 더 이렇게 쫀쫀해요. 쫀쫀하고 크레파스는 조금 더 건조해요. 그래서 오일 농도에 따라서 크레용이라고 하고 크레파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크레용, 크레파스 혼용을 하죠. 근데 엄밀히 걔네들은 그런 거 따져요. 근데 진짜 선생님 크레파스와 크레용은 이렇게 그 미술상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달라요. 그리고 약간 크레용이 조금 더 그 물감으로 치면 유화 물감 느낌이 더 난다 할까? 물감으로 비교한다. 좀 다른데 색깔 농도도 좀 그렇고. 근데 그런 재질을 좀 밝혀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선생님 많은 작가들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일찍부터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책에 그걸 밝히는 작가들도 있어요. 근데 묘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작가들에게 뭐 종이도 뭐 켄트지, 뭐 무슨 종이, 그 종이에 따라서 너의 그런 것들을 밝혀주면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책에 무슨 처리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북 디자인, 책 표지 디자인하는, 외국에는 아예 그 전문 직업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게 완전 전문 직업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 전문 북 디자이너라고 해서 책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게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세분한 능력이죠. 보면 지금 딱 이렇게만 봤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뒷짐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꽃을 들고 있는데 얘가 얘한테 꽃을 주려고 하는 건지 얘한테 꽃을 받았는지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도 짐작을 못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그리고 뭔가가 여기에 이렇게 높다란 담처럼 느껴지죠. 이게 보면 지금 다른 말 없어요. 여기 너희 모든 독자에게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담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무작정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도 문을 내고 창문을 내요. 세상에 대한 마음이 완전 닫힌 건 아니죠. 그래도 세상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문을 내고, 그러니까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어지간해서는 저기 이 담을 쌓고 있는 이 존재는 세상과 타협이란 말이 좀 안 어울리네요. 세상으로 나올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쌓고 있는데 저기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요. 근데 보세요. 이걸 쌓으면 쌓을수록 이 몸집이 커져가요. 그러니까 이걸 아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세상에 내가 상처가 많아서 내가 세상을 버리겠어 하고 세상에 담을 쌓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해 나가는데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리죠. 점점 단단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집이고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게 더 커져가는 거죠. 역시 세상은. 그래서 저는 최치원의 시 중에 그 신라시대 지금으로 치면 인재 중에 인재죠. 근데 최치원이 그 타고난 신문제 때문에 인정을 못 받잖아요. 당나라에서도 인정받은 인재인데 신라에 돌아와서는 제 아무리 문장이 뛰어나고 좋은 뭐 생각들이 많아도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등용이 안 돼.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의 신문제도 때문에. 그래서 최치원이 쓴 시 중에 포라는 시가 있어요. 저기 지리산자랑 어디에서 쓴 시라고 하는데, 근데 최치원의 시 중에 그 대목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폭포에서 그 폭포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를,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 저는 최치원이 그 시를 썼을 때 정말 자연을 칭송하는 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치원이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서 자연에서 둘러싸여 살고 싶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겠어.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이 세상에 내가 폭포를 울타리 삼아서 내가 세상을 담을 쌓겠어 이렇게 읽히는 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딱 그런 모습. 그래서 점점 이걸 쌓아 올라가면서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그러면서 계속 세상에 대한 원망과 세상은 나는 세상에 나갈 생각이 없어 뭐 이런 게 이제 점점 굳어지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때 이렇게 아이가 지금 아까 이렇게 왔다가 와서 앉아서 우두커니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죠. 다른 데도 보지 않고 이쪽을 보고 있어요. 얘 입장에서 왜 저러지? 왜 그럴까?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는 여기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읽혀지죠. 이 주인공의 마음. 아예 관심이 없었다면 보고도 모른 척 했을 텐데 이렇게 또 내려다봐요. 이거는 마음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 담을 쌓고 싶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소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이 늦었는데도 계속 쌓기만 합니다. 얘는 앉아서 계속 쳐다보고 그러다가 어디론가 가요. 그리고 저기는 산타가 잠이 들었고요. 어디 갔다가 오는데 손에 모란 빛이 길러 있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거기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손을 얼른 걷어갔죠. 그러니까 꽃을 내밀어요. 그리고 표지에 있는 그림, 꽃을 받아들죠. 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했을지 이 꽃을 갖다 놔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음이 보이죠. 이 꽃을 정말 신사가 꼬여 있다면 버렸을 건데 여기다 딱 놔둬요. 그리고 계속 담을 쌓는 거죠. 그러다가 꽃이 있는 자리에 와서 물끄러미 봐요. 망감이 교차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딘가를 봅니다. 뭔가 저 꽃에서 아니면 꽃을 준 그 존재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딘가를 물끄러미 바라봐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를 봐서라기보다는 생각이 지금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꽃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아이와 눈 맞춤을 하죠.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꽃을 들고 어디서 났냐고 물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꽃밭에 이제 아이가 인도를 하죠. 근데 저기 무릎 꿇고 이렇게 꽃을 내려다보는 그 마음 보이시죠? 이 꽃이 새삼스럽기도 했을 거고, 아니면 한동안 뭔가 자신의 어떤 아픔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런 것을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느꼈을 것 같아요. 향기를 맡는 얼굴 표정이 정말 평화로워 보이죠. 편안해 보이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게 했던 뭔가를 다 잊어버린 듯한 느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잎사귀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올려다보는 거 보니까 나 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보고 싶다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만 자기가 쌓고 있던 그 담장의 벽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리고 저기 저 친구도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 힘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쌓아서 이제 그동안 싸우면서 저기는 많이 허물어졌죠.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일을 겪고 이제 지금 뭔가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까는 이걸 먼저 하느라고 지금 저렇게 해뒀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평평하게 하고 뒤로 이제 뭔가 뭔가 좀 다 모양새가 좀 다르죠. 쌓긴 쌓는데 모양새가 달라요. 뭔가 봤더니 이제 같이 앉아서 별을 볼 수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꽃을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나란히 앉아서 별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누구나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나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상처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일에 부딪히잖아요. 그때 나에게 다시 그 손을 내민 존재, 나를 세상으로 이끈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청소년들부터 해서 우리 어른들 보면 자연인이나 등장하는 많은 자연인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건강을 잃어서 아니면 사람을 잃어. 그러니까 사람을 잃었다라는 게 그 뭐 사랑하는 일을 뭐 먼저 보내는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이제 너무 넘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버리겠어 하고 이제 자연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연인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서 이제 점점 회복해 가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원망스럽고. 근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연에서 점점 치유받으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거 보면 이러더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 책 보면서는 그 자연인이나 프로에 저희 집에는 그 프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늘 자연인을 꿈꾸면서 예전에는 그 저기 인제에 곰배령 있잖아요. 곰배령 편의점에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자기는 곰배령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까지는 쫓아 들어가겠지만 난 곰배령은 안 가. 숲이라면 딱 질색이야. 네, 곰배령 근처까지 강의하러 다녔잖아요. 네, 워낙 그런 자연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꿈꾸고 있죠. 네, 이 책을 보면 그래서 저희는 남편도 약간 여기에 나오는 저 파란 인물 같은 문난에 발을 들이고 있지만 자기가 아무리 이제 오고충타도 와서 작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스스로가 한 거예요. 스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줄서기를 해야 되는데 체질상 그런 것도 못하고 자존심상 그런 것도 허락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유일하게 마음의 스승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 송승헌 선생님.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송승헌 선생님이 내 제자라고 해서 전혀 연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제자로 이렇게 여겼던 것만큼 그렇게 좀 마음으로만 연결된. 그래서 자기는 문단에 어느 누구에게도 빚이 없는 사람, 유일하게. 그래서 별 호도 그래서 시은으로 지었어요. 도시 속에 숨은 문자. 그래서 조금 막 이렇게 그 시를 쓴 누구 시인을 만나고 싶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기도 하고 강주에서 우리가 떠났을 때도 그 누구 시인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갑자기 사라져버렸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옹고청탁이 와도 전혀 응하지도 않고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처럼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끼리 잘 놀자 잘 살자 여러 번은 있는데 이 작품 볼 때마다 뭔가 좀 뭉클해져요. 여기에 그 작가가 왜 너에게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글자 없는 그림책인데 이 책은 글자가 없어서 책이 빛난 책. 만약에 여기에 뭐 이야기가 들어간다거나 한 줄이라도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다면 이 그림에서 주는 그 느낌이 미쳤을지. 그래서 작가가 진짜 선택을 잘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이제 글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것에 몰입하면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하는 제가 어느 날 삶의 작은 즐거움을 사랑하라는 글귀를 읽고 어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성 안에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 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아이는 점점 높아가는 성과 함께 몸도 계속 커져 결국에는 성 안에 갇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꽃은 아이를 자신의 성에서 나와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꽃도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지 모릅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며 작은 꽃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이끈 그런 존재. 선생님들께도 있으신가요? 그런 존재가? 나를 세상으로 이끈 존재? 한번 생각해보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쓰는 이게 이런 것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저는 제가 인생사에서 제가 가장 꼬였던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담임 선생님께 반항하는 걸로 해서 수학 시험 문제를 백지로 2번. 저희 때는 3월 말, 4월 말 중간고사, 뭐 6월 말, 그 다음에 1학기 월말고사가 있었던
시대.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학기 말에 그것도 부족해서 학년 말까지 봤죠. 2월 달에. 근데 아무튼 간에 3월 말, 4월 말 고사를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제가 가장 심적으로 많이 부대꼈던.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춘기가 그렇게 왔는지 반항심이 아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우리 행동발달 평가에 왜 가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주 써는 중법석에 달을 주셨더라고요. 달을. 근데 100점으로 2번 냈다. 근데 그때 안 느꼈으니까 그렇지. 그죠. 그리고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RT로 계시다가 이제 처음 부임을 했고 첫 담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선생님도 이제 긴장을 많이 했겠죠. 경험은 없으시고 근데 애들을 너무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성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들을 성적으로 안 치고 애들 성적으로 안 치고 그다음에 학급 임원도 다 성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당신 생각에 성적이 되는 애들은 그냥 넘어가. 근데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 그때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흰 장갑을 탁 끼고 그 밀대 있잖아요. 이게 긴 그걸 해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 그건 아니죠? 2번을 들이받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래도 안 고쳐지니까 선생님이 전혀 꼼짝을 안 하니까 아마 선생님도 속으로는 뜨끔하시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나 이제 그 철없는 마음에 이제 시험지를 백지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건 나만 손해지? 그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있잖아 반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 내가 그래봤잖아. 너만 손해다. 진짜 반항을 잘하는 방법. 100점을 가져가야 하면 돼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보다 그래. 더 잘 알아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기가 막히게 그래. 해주는 거야. 그게 진짜 반항이다? 경험에 나와서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아예 수학을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점수가 시험 끝나면 제 답안지가 다 답안지라고 할 정도로 짱이었는데 수학만 발표가 되면 이제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정말 후회했던 게 이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야. 나를 갉아먹는 방법. 근데 나중에 이제 잡아채려니까 저희 때 뭐 과외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학원도 없었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게으름이 하늘에 달해서 설명할 때는 잘 알아먹어요. 절대 풀지 않죠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점점 저한테 멀어지더라고요. 수학은 연습장에 네, 수학은 정말 부지런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경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장 그랬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 3월 달은 친구들하고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짝꿍이 그렇게가 언변이 좋아요. 말 걸고 그래서 이렇게 막 말을 시키고 막 이러고 서로 온 세상이 이렇게 재수없는 애들. 네.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제가 그러는 말을 그래서 짝지야 뭐 이랬거든요. 네, 성격도 좋지.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의 그 끊임없는 것에 이제 결국에는 마음을 열고 그 친구와 그 재수없다 또 이건 이해는 내 과가 아니야 이런 재수없다던 아이하고 1년 내내 이제 단짝이 돼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꼬였던 심사가 꼬였던 시기에 그 친구가 저에게는 세상으로 이끈 존재. 저걸 보니까 네. 15년을 짝사랑해가지고 결국은 결혼한 제 친구가 생각이 와우. 진짜 닭 같은 남자한테 네. 15년을 진짜 작은 꽃을 대고 쫓아가고 그 여자가 내 친구가 그러니까 골든다 했지 미쳤냐고 그러고 막 네가 없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 그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됐어요? 15년을 하다가 이 남자가 바꿨어요. 아니 언제부터 15년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결혼하시고 잘 사셨어요? 잘 살아요. 지금은 저희 남편이 친구 거절해요. 언니는 그게 아니던데요. 남편이 그러니까 친구 언니의 남편이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거기도 몇십 년, 이제 10년 넘게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근데 이 여자가 꼼짝도 않다가 어떤 계기로 아프면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까지 했어요. 결혼하니까 이 남편이 180도 들어갔어요. 잡아놓은 거야? 어머, 네가 나를 애타게 한 거. 어, 인체 배가 아파 준다는 식으로. 남자는 그럴 수 있는데 여자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네. 너무 그거 보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너무 친구가 너무 진짜 편하게 꼴배기 싫다고 할 정도로 아이 데려놓고 그 정도로.